(68) 장원급제, 기인 이지함, 토정비결 이야기, 새해를 열니 조선 중기의 학자이며 기인이신 이지함 선생의 호는 토정, 이 토정이라는 호는 지금은 없어진 서울 마포나루 어귀에 토담집을 짓고 살았던 일에서 기인한 것이다. 오늘은 새해 신년의 이야기에 많이 오가는 토정비결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토정 선생께서는 언젠가 천안 삼거리에 위치한 한 주막집에 머무르시게 된 적이 있었다 한다. 마침 그 주막에는 각지에서 올라온 젊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한양에서 곧 있을 과거를 보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었다. 과거에 급제하기를 바라고 공부를 해온 그들인지라 당대의 큰 학자이시며 기인으로 명성을 크게 떨치고 계신 토정 선생의 방을 찾아가 한 말씀을 듣고자 모이기에 이르렀다. 여러 젊은이들을 말없이 바라보시다가 문득 한 젊은 선비를 향해 이르시기를 자네는 이번 과거에 급제할 운이 없으니 서운하겠지만 그냥 고향에 돌아가시게나 하셨다. 모두들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민망해진 그 젊은이는 말없이 일어나 인사를 드리고는 뒷걸음질로 방을 빠져나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청천벽력 같은 말에 아연해진 그 선비는 멍한 느낌의 주막을 나와서는 대문 옆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쪼그려 앉아 생각에 잠기었다. 그 동안 과거 급제를 목표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물결표 시험을 보기도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에선 나를 못난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테고 대학자이신 선생의 말을 무시하고 과거를 보러 가서 정말 낙방이라도 하면 평소에 흠모해 온 토정 선생의 말씀을 우습게 아는 놈이 되겠고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멀거니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마침 수많은 까만 개미떼들이 줄을 지어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 바로 앞을 좌에서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좌측으로 눈길을 돌려 바라보니 그 뒤로도 끝없는 개미들이 줄지어 앞에 개미들을 따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도대체 이 개미들은 어디를 향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호기심에 몸을 일으켜 그 선두에 선 개미를 보기 위해 걸어가 보게 되었다. 가다 보니 선두에서 가고 있는 개미가 있는 곳으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 큰 항아리 하나가 놓여있고 그 독 안에는 물이 가득 차 금시라도 넘칠 듯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부엌에서 쓰고 버린 허드렛물이 배수 하수관을 통해 항아리에 떨어지게끔 되어 있었고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자체의 무게로 인해 독이 기울어져 도랑 쪽으로 물이 쏟아 부어지도록 만든 구조였던 것이다. 이제라도 부엌 쪽에서 누군가가 물을 버리면 그 독이 기울어져 이동하고 있는 개미들의 선두를 향해 쏟아지면 저 많은 개미들이 때 아닌 물벼락을 만나 다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황급히 뛰어가 구정물이 가득한 독을 힘들게 옮겨 도랑에다 대고 얌전스레 부어버렸다. 다시 빈 독을 옮겨 제자리에 갖다 두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개미의 긴 행렬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 그것을 넋놓고 바라보던 이 젊은 선비는 한참 후 토정 선생이 하신 우울한 말씀이 다시 생각나 조금 전에 앉았던 자리로 되돌아가 쪼그려 앉아 다시금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자네,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언제 나오셨는지 토정 선생께서 대문 앞에 서서 자신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었다. 벌떡 일어나 머리를 숙여 인사를 드리니 선생께서 젊은 선비를 향하셔 다가오신다. 가까이 와서 젊은이를 보시더니 이번에는 토정 선생이 흠칫 놀라며 이렇게 묻는다. 아니, 자네는 아까 방에서 내가 낙방을 할 운이니 고향으로 내려가라 한 바로 그 젊은이가 아닌가?
젊은 선비가 그러하다고 하니 토정 선생이 머리를 갸웃거리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조금 전에 자네에게 얘기를 할 때 본 자네의 상과 지금 보는 자네의 상이 완전히 다르니 이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네. 얼굴에 광채가 나고 석이 갓 충천하니 과거에 급제를 하고도 남을 상인데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상이 바뀌었단 말인가? 하신다. 젊은 선비는 너무나 황당하여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냐며 위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니 선생께서 재차 물으시기를 잠깐 사이에 자네의 상이 아주 귀한 상으로 바뀌었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테니 내게 숨김없이 말씀을 해보시게 하신다. 젊은이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만 하고 말씀을 드리다가 문득 항아리를 옮긴 일이 생각이 나서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을 소상히 말씀드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신 선생께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는 혼잣말로 말씀하시길 수백, 수천의 죽을 생명을 살리었으니 하늘인들 어찌 감흥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시더라. 그리고는 다시 젊은 선비에게 이르시기를 자네는 이번 과거에 꼭 급제를 할 것이니 아까 내가 한 말은 마음에 두지 말고 한양에 올라가 시험을 치르시게 하시고는 젊은 선비의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고 난 뒤 주막 안으로 들어가셨다. 과연 이 젊은 선비는 토정, 투팅 선생의 말씀대로 과거에 응시하였다. 그리고는 장원으로 급제를 하였다 한다. 상, 시향도 마음의 위에 뒤바뀌게 마련입니다. 지나온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곧 입증이 되지요. 그렇듯 고정된 것은 없기에 다만 그 마음을 잘 내어 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먼저 그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글을 읽고 어떻게 느끼시나요? 개미를 그저 개미로만 안다면 개미는 그저 개미인 것이나 개미를 생명으로 본다면 개미도 생명으로서의 개미인 것입니다. 개미를 개미로만 알든 생명으로 알든 각자의 판단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개미도 하나의 생명체인 것은 확실한 것이고 이 생명체는 비단 개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의 모든 생명체의 산 목숨인 생명이 나의 생명과 결코 다르지 아니한 것이고 일체의 모든 생명체의 생명이라는 소중함 또한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하는 차원과 그 모습들은 각양각색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을 하지 못하는 미물이라도 근본에서는 둘이 아닌 일체가 평등하고 자타가 이러한 도리인지라 둘이 돼 하나요. 하나이면서 전체인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한다면 이로 인한 자신의 상이나 운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살아가면서 옳으니 그르니 하는 판단에 따른 선택도 각자의 생각과 자유의지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런지요. 그리고 2021년 새해에는 잠깐 쉬면서 나를 먼저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일 것이고 행복과 기쁨도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후 그 행복과 기쁨을 나 혼자만이 아닌 내 주변의 동반자와도 나누고 배려하며 모두가 함께하고 덕을 쌓으며 보람찬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 복도 듬뿍 받으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만사형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